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1. 여부 없이 아사달을 데려다 줄 듯 하던 세 번째 봄도 어느덧 지나가 버렸다. 탑두를 혼자 맡아 짓는데도 이태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아사녀는 어마 싶었었다. 아무리 대공이기로 그렇게 날짜야 걸리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누겨주시느라고 일부러 멀리 잡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니 하고 잿간으로 날수로 잔뜩 1년, 햇수로 이태만 잡아들면 아사달은 돌아오리라 믿었었다. 그러던 것이 벌써 햇수로 3년에 들어 반년이 지났으니 날수로 따져도 이태 반이나 되어가는 폭이다. 그렇게 까마득하게 멀리 잡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 해도 아사달은 벌써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 말하면 석수일에는 천하에 으뜸 가는 어른이었으니 그 어른의 짐작밖에 벗어날 공사가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러면 병환이 나셨는가? 그러나 아사녀는 저의 방정맞은 생각을 곧 물리쳤다. 몸은 비록 약해 보일 망정 그렇게 무병하니가, 그렇게 강단이 무서우니가 그런 큰 일을 맡았건을 병이 날 리가 없을 것 같다. 암만 해도 탑은 다 이룩된 것 같다. 아버지의 둘도 없는 수제자인 그 이거든 그 능란한 솜씨에 입대 일이 끝나지 않을 리는 만무할 것 같다. 그러면 아사달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생각은 마치 잘 드는 칼과 같이 그의 염통을 에어내었다. 사치한 맨들이가 기름독에서 빠져나온 듯하다는 서라벌 서울여자. 그 비싼 녹두가루를 비누로 풀어 때를 벗겨내고 그보다 더 비싼 은가루와 옷가루를 처덕처덕 얼굴에 바른다는 서울여자. 먹으로 눈썹을 황을 그리고 심지어 입술에까지 주사를 올린다는 서울여자. 울금향과 사향을 옷구름과 허리띠에 찬다는 서울여자. 그러니 아무리 박색이라도 달과 같이 꽃과 같이 환하게 어여쁘게 보인다는 서울여자. 심리 밖에서도 그 그윽하고도 야릇한 향기가 사내의 마음을 후려낸다는 서울여자. 논다니 활량이가 파리떼 모양으로 우글우글하다는 서라벌. 어수룩한 시골뜨기만 보면 마구잡이로 붙들어 간다는 서라벌. 그 몹쓸 계집들이 그렇게도 잘나신 아사달님을 그냥 둘까? 독사의 무리와 같이 아사달님에게 달겨들지 않을까? 온몸을 친친 휘감아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엿가락 늘어진 듯 묻 계집의 팔과 다리의 등살에서 빼쳐나지를 못하고 버르적거리는 안타까운 아사달의 모양이 눈앞에 얼찡거린다. 그렇게 얌전한 그가, 그렇게 단단한 그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그가 100명 1000명 계집이 덤빈들 빠질 리가. 스스로 아사달을 위해 변명을 해보았지만 암만 해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었다. 이런 판에 싹불의 그 말을 듣고 보니 흑 하고 안이 넘어갈 수 없었다. 더구나 나날이 닥쳐오는 것이란 좋은 일, 기쁜 일은 도무지 없고 불행한 일, 악착한 꼴만 겪고 나니 인제 아사녀는 제 전정의 행운에 대한 믿음성조차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굽이굽이 알뜰살뜰이 굳은 노름만 당하게 되니 앞으로도 좋은 운이 행여나 찾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앞날의 찬란한 무지개의 한 모서리가 흐릿하게 비어올 때 싹불의 한마디는 그를 천길 만길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에 넉넉하였다. 더구나 귀인댁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다니 왜 그 좋은 호강을 맛아시고 이 부여 두매로 돌아오시랴. 딸 낳고 아들 낳고 무궁한 영화를 누리려든 자식조차 없는 이 가난뱅이 석수장이 딸을 찾아올 것인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금기둥 옥기둥 속에서 으리으리하게 푸근푸근하게 지나실 것을 이 오막살이 새풀집에 기어들 것이랴.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실 리 만무하다. 아사녀는 열이 뜬 머릿속으로 잠꼬대같이 속살거렸다. 안 오신다. 안 오셔. 그는 곁에서 누가 굳이 아사다리가 온다는 사람이나 있는 것처럼 화를 더럭더럭 내며 중얼거리었다. 인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의 한길 뿐이었다. 이만큼 목숨을 이어온 것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왜 안 죽고 살았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왜 따라 죽지 않고 살았던고? 그는 긴 수건도 생각해 보았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사자수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결을 결행하기에도 그는 너무 기신이 없었다. 이렇게 몹시 아프니 알아 죽을 날도 며칠이 남았을까? 아사녀는 몸을 바수어내는 듯한 아픔을 억지로 참으며 고대고대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었다. 82. 제 목숨이 한시바삐 끊어지기를 바라는 아사녀이거니 팽개에 지어온 약을 받기는 받을지언정 다려 먹을 리는 없었다. 먹지 않을 약임에 애당초부터 거절을 해버렸으면 그만이겠으되 남은 정성스럽게 지어다주는 것을 몰풍스럽게 물리칠 도리도 없거니와 더구나 팽개에게는 그렇지 못할 사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느덧 반년이 겨웠는데 이나마도 살아온 것은 온전히 그의 덕이 아니냐. 단 한 입이니 그리 많다고는 못할지라도 나무랑 쌀이랑 반찬거리를 그이 아니면 어느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 더구나 만일 그이가 아니었던들 그 감때 사나운 제자들을 누가 제어를 할 것인가. 우선 작지의 흉행만 하더라도 그이가 때맞추어 뛰어오지 않았더면 어느 지경에 갔을는지 모른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 일 한 가지만도 그는 아사녀에게는 둘도 없는 은인이 아닐 수 없다. 그나 그뿐인가. 요새 와서는 자기의 집안일을 다 버리고 오직 스승의 따님이란 까닭으로 수지까지 와서 해주는 그 갸륵한 정성. 아무리 세상이 넓다 한들 이렇듯 고마운 이는 또다시 없으리라. 그가 무슨 일이 있어 잠시 잠깐 다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사녀는 마음속으로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몇 번이나 부르짖은지 모른다. 뼈와 피가 섞인 친동기간이면 이보다 더 자상스럽고 곰살구주랴.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이가 지어다주는 약인데 안 먹을 때 안 먹더라도 어떻게 거절하랴. 만약 약까지 안 먹는다면 그이는 얼마나 더 슬퍼하고 애를 켤 것인가. 뭐 화가 뜨시고 몸살 같으니 이 약만 쓰시면 곧 낫는답니다. 팽개는 5첩을 한데 묶은 약구러미를 내어놓았다. 약은 왜 또 지어 오셨어요? 곧 나을 것을. 아사녀는
펄펄 끓는 몸을 반쯤 일으키려고 애를 쓰며 미안해하였다. 얼핏 곧 다려잡수서야 할 텐데. 하고 팽개는 입맛을 쩍쩍 다시었다. 약 다릴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고대 다려 먹어요. 저렇게 기동도 못하시는 이가 어떻게 약을 다리실 수도 없고. 팽개는 연상 걱정을 하였다. 아니에요. 이제 한숨만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것 같아요. 아사녀는 제 병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알리려 하였다. 실없이 중환이신데 주무시고 나신다 한들. 팽개는 미심다운 듯이 생전 처음으로 아사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뭇머뭇하였다. 한 정만 자고 나서 곧 다려 먹을 테예요. 제가 오라버니 말씀을 거스릴리야. 하고 아사녀는 팽개의 의심하는 것이 민망하여서 가까스로 웃어 보이었다. 슬쩍 아사녀의 웃는 얼굴을 쏘아보고 팽개는 다시 얼굴을 외우시며 아주 진국으로 그럭저럭 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주무시고 나시면 밤중이 될걸.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려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하고 아사녀는 어리광 피듯 또 한 번 상글에 웃어 보이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약이란 의례 주무시기 전에 잡수서야 된답니다. 더구나 오늘은 왼종일 잡수신 것도 없고 첫째 무에든지 잡수서야 될 텐데. 왼종일 안 먹기는요. 아침도 먹었는데. 아사녀는 난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마디 하고 말았다. 거짓말을 할지언정 제 은인으로 하여금 다시 저로 말미암아 걱정은 시키기 싫었던 것이다. 아침 지으시는 기척도 없으시던데. 팽개의 말씨는 어디까지 점잖고 어디까지 공손하였으나 그 말도 어디인지 차차 무관한 가락을 띄어온다. 아사녀는 조금 해벌름해진 옷깃을 여미었다. 여자의 본능으로 경계는 하면서도 말투는 저도 모를 사이에 팽개를 닮아갔다. 밥 짓기가 귀찮아서 식은 밥을 데워 먹고 말았지요. 하고 제 거짓말이 차차 늘어가는 것이 무안해서 열 오른 얼굴을 더욱 붉히었다. 그 순간 팽개의 눈길은 병아리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눈깔처럼 이상하게 번쩍이었으나 아사녀가 제 무안에 겨워 마주치는 눈길을 돌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눈치를 놓치고 말았다. 만일 아사녀가 그 눈치를 보았던들 지금까지 그에게 올리던 감사가 대번에 쓰러졌으리라. 붙던 정도 뚝 떨어지고 진저리를 쳤으리라. 자식이는 무얼자시여. 허허허. 팽개는 한번 엄벙하게 웃고 나서 다시 얼굴빛을 바르고 큰일인데. 하고 무엇을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벌떡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간다. 83. 팽개가 사랑에 나와보니 싹불은 책상다리를 하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었다. 팽개는 다짜고짜로 자는 이의 책상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자는 이는 소태나 씹은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입맛을 다시면서도 책상 다리채 모로 쓰러질 뿐 그래도 잠을 깨지 못한다. 팽개는 베고 있는 목침을 또다시 걷어질렀다. 목침이 튕겨나가고 머리가 쿵하며 방바닥에 떨어지자 그제야 자던 이는 에쿠, 아야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벌떡 일어앉으며 조아붙는 두 눈을 크게 떠서 두리번거린다. 이 사람아, 그새 잠이 무슨 잠이람? 하고 도리어 팽개가 늦가리자 싹불은 더럭 골딱지를 내며
이건 사람을 제긴 줄 아나? 왜 툭툭 발길질을 하고 그 멀룽멀룽한 눈시울을 걷어올리며 누나를 부라리다가 팽개의 눈초리가 사나워지는 것을 알아보고는 나는 누구라고? 농쳐 웃어버린다. 자판이 하판인데 자빠져서 코만 곤단 말인가? 팽개는 치밀어 오른 분이 아직 덜 가라앉았는지 매우 우락부락한 어조다. 싹불은 제 상판을 두 손으로 치문지르고 내리문지르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어디 밤잠을 자야지. 그러니 어째 고나지를 않겠나? 그는 격에 맞지 않은 괭이 같은 간드러진 목청을 내며 거슬러진 팽개의 비위를 얼러 맞추려 하였다. 누가 자네더러 밤잠을 자지 말라던가? 누가 자지 말란 건 아니지만 자연 그렇게 되지를 않았나? 무슨 일이 자연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팽개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아사녀를 지키자니 웬 밤을 집에 가 잘 수 없고 틈틈이 가는 거라야 마누라가 바가지만 긁고 낮잠은 자다가 또 자네에게 불어령이나 듣고 어디 사람 살겠나? 싹불의 이 측은한 하소연에 성이 잔뜩 풍기어 부어올랐던 팽개의 볼은 슬며시 풀어졌다. 싹불은 저 먹여 살려주는 주인의 낯빛이 풀리는 꼴을 보고 웃으며 너스레를 쳤다. 그래, 내 자는 새에 일은 다 되었나? 아사녀가 약을 먹던가? 약은 먹지 않아도 일은 되어가는 낌새가 보이대. 팽개는 뺑긋뺑긋 벌어지려는 입 가장자리를 억지로 여민다. 응,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아무리 철석 같은 아사녀도 별 수 없네 그려. 그래, 그 낌새란 건 어떻게 보이더란 말인가? 이 사람, 자네가 왜 이렇게 열고가 나서 야단인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거든. 자네 좋은 일에 낸들 안 좋겠나? 인제 생글생글 웃어까지 보이대. 싹불은 팽개의 말을 가로채었다. 뭐? 아사녀가 웃어 보여? 그 빼물기만 하던 갓나이가 웃어까지 보인다면야 일은 다 된 일이게? 웃기만 한 줄 아나? 옷깃을 싹 여미고 살짝 얼굴까지 붉혀 보였다네. 응? 얼굴까지 붉혀? 흥, 바로 새색시가 새신랑을 보고 수줍음을 떠는 격일세 그려? 여보게 말 말게. 나도 오입 10년에 쓴맛 단맛을 다 본 놈이지만 아사녀가 수줍어하는 긍경은 처음 겪어보았네. 그 아기자기한 재미란 하늘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텔세. 자네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아사달이란 놈이 1년 템이나 그 재미를 마음 놓고 본 것을 생각하니 지가 떨리네. 지가 떨려. 하고 팽개는 아사다리가 바로 앞에나 있는 듯이 허공을 노려보며 이를 득 갈아붙였다. 아께 아서 그 계집만 빼앗으면 고만이지 지난 일까지 일을 갈 거야 무엇 있나? 팽개는 그 건성으로 도는 눈방울을 더욱 굴리며 펄펄 뛴다. 그놈이 그 아사달이란 놈이 내게서 아사녀를 빼앗아갔지. 내가 왜 남의 계집을 빼앗는단 말인가? 그 고생을 하고 그 공을 들이고 헌 계집 다 된 것을 도로 찾아온들 그렇게 신통할 거야 무에 있단 말인가? 하고 노발대발하며 날뛰는 팽개의 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던 싹불은 후 한숨을 내쉬었다. 길은 갈 탓이고 말은 할 탓이라고.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상도 싶으네마는 아사녀 같은 아름다운 계집을 한평생 데리고 살려는 놈은 너무 욕심이 과한 놈이지.
아사녀가 10번 시집을 가고 11번째 나에게 온데도 나는 하늘에 오른 것보단 더 좋아하겠네. 하고 싹불은 어느 때 흐른지 모르는 제 입 가장자리에 침을 씻었다. 84. 그런데 여보게 큰일 난 일이 한 가지 있네. 하고 싹불을 바라보는 팽개의 얼굴에는 입대까지 싱글벙글하던 웃음살이 거쳤다. 아사녀의 마음이 아무리 나에게 쏠렸다 한들 죽어버려서야 만사가 물거품이 될 것 아닌가? 그야 다 이 일을 말이겠나? 나는 아사녀의 이번 병이 어쩐지 심상치를 않은 것 같으이. 원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래, 이번 병으로 아사녀가 죽을 것 같단 말인가? 인제 겨우 20을 넘어설까 말까 한 기미치 새파란 계집이 한 이틀 앓는다고 죽어? 밥을 죽이지. 아니,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거든. 아닌 게 다 뭐란 말인가? 제 사내가 계집을 얻었다는 바람에 깡샘을 하고 생병이 난 것인데 며칠만 꽁꽁 앓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겠지 그려. 죽어? 왜 죽어? 더구나 자네 같은 한다 하는 장내 서방님이 등대하고 갭신데. 아닐세 아니야. 하룻밤 사이에 그 옷 같은 살이 쏙 내리고 곁에만 가 앉아도 단내가 훅훅 나니 몸이 얼마나 더우면 그렇겠나. 어규, 왜 안 그러리. 알뜰한 고운님이 파리해졌으니 뼈가 저리겠지. 이 쑤가 하하하. 하고 싹불은 두 손으로 제 허리를 짚으며 강간대소를 한다. 그렇게 우스개로 돌릴 것만도 아니래도 그러네 그려. 첫째, 어저녁도 안 먹었지. 오늘도 굶었지. 약을 지어다 주어야 먹지를 않지. 그러니 큰일이란 말이거든. 젊을 때는 하루 이틀 굶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걸세. 계집이란 독이 나면 며칠씩 예사로 굶는 걸세. 독이 풀리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제 출몰에 제 손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아귀아귀 처먹는 법이라네. 위선 내 마누라만 해도 툭하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걸 뭐. 하고 싹불은 팽개의 걱정이 가짠다는 듯이 천하태평이다. 어디 세상 사람이 다 자네 부인 같은 줄 아나? 도대체 호라씨가 알아 누웠으니 미음이라도 끓여주고 약이라도 다려줄 사람이 있어야지. 앞다, 아사녀가 어느새 그런 귀골이 됩시었던고. 제 배가 고파 보게 그 짭짤한 솜씨에 혹닥혹닥 오작 잘 해먹으려고.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은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네 그려. 그렇지 않다 해도 왜 자네 말만 세우라드나. 여보게, 그러지 말고 자네 부인께서 오셔서 며칠만 봐주셨으면 어떻겠나. 미안한 말이지만. 싹불은 말도 말라는 듯이 손을 쩔쩔 내저었다. 안 되네, 안 되네. 자네 청인이 그랬으면 좋다 뿐이겠나마는 그 고집통이가 들어먹을 것 싶지도 않네. 일점만 해도 한정을 차고 자네 혼자 기다릴 것이 딱해서 곧 되쳐 나오려니까 이 망나니가 가진 바가지를 다 긁네 그려. 사내 자식이 뭐 할 게 없어 남의 호라씨 사랑해서 수자리를 사느냐 마느냐. 아사녀가 뭐 그렇게 예쁘길래 수박 겉핥기로 실속도 없다면서 왜 미쳐 다니느냐. 그년이 본 예편내고 내가 새깨집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귀가 따가워 죽을 뻔했다네. 하고 싹불은 그때 제 옆편녀에게 혼땜을 당한 것을 생각하고 진저리를 친다.
말세는 모두 한 뿐이로군. 우리 왈패도 걸핏하면 내가 왜 새서방지를 하느냐, 제 사내를 의여시 못 데리고 있고 밤참 치르듯 하느냐고 잡아먹을 듯이 들어 덤빈다네. 좌우간 어서 귀정이 나야지. 정말 살이 내릴 지경이야. 암만 중언 부언을 해도 세상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기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우리 통 속을 그럴듯하게 일러주고 겨우 빠져나왔다네. 뭐? 그러면 우리 속 얘기를 부인께 까바쳤단 말인가? 그러다가 말이 나면 어떡하자고 경망스럽기는. 아닐세, 그런 염려 말게. 우리 무대가 입이 무겁기도 철옹성이고 내가 다지기도 여러 번 다져 놓았으니 그 말이 만일 왈패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죽기 한사고 덤벼들 텐데. 응? 팽개는 싹불의 다짐과 그 여편네가 입이 무겁다는 것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듯이 혀를 여러 번 찼다. 그건 여부 없네. 여부 없대도 그 사람이 자꾸 내인에 그려? 필경 싹불은 짜증까지 내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사녀의 병구안을 어떻게 한단 말인고? 자네 부인도 올 수 없고 내 왈패는 더더군다나 말할 나이도 못 되고 다른 아주머니를 구해 두제도 소문날 게 무섭고 실없이 큰일인걸. 팽개는 이맛살을 찌푸리었다. 혈마 내일쯤은 일어나겠지. 싹불은 종시 아사녀의 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85. 싹불의 지레 짐작과는 정반대로 그 밤을 지내고 보니 아사녀의 병은 더욱 덧친 듯 하였다. 팽개와 싹불이 들어가도 인사성으로 남아 몸을 일으키려는 신용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나 그뿐인가 팽개의 얼굴까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팽개입니다. 팽개입니다.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사녀는 흡뜬 눈으로 잔뜩 허공을 노리며 새빨간 입술을 달싹달싹 종잡을 수 없는 헛소리를 종알거렸다. 말라튼 분명히 들을 수 없으나마 여러 번 듣고 봄에 이따금씩 아사달이란 소리만은 그럴싸하게 짐작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사달을 그리워하는 소리인지 원망하는 소리인지 분간은 할 수가 없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나? 자네와 나와 약도 다리고 미움도 끓여 보세나. 팽개는 싹불을 재촉하였다. 별 수 있겠나? 우리가 팔자에 없는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수밖에. 약을 다려다 주어도 물론 아사녀는 먹으려 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팽개가 숟가락으로 퍼넣어도 병자는 입을 다물고 삼키려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서너 숟갈 퍼넣으면 반나마 흘리고 말았다. 미움 역시 입을 쪼무리고 입술에도 닿이기를 싫어하였다. 그래도 간간히 정신이 돌아나는 때는 있었다. 이럴 때 팽개가 억지로 권하면 싫어요. 싫어요. 앙탈은 하면서도 곧잘 받기는 받았으나 입에 문 채 좀처럼 삼키지 않았다. 만일 팽개의 눈이 조금만 딴 데로 쏠리기만 하면 어느 틈엔지 뱉어버리고 만다. 그래도 팽개가 지성으로 꿀떡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넘기기는 넘기어도 소태나 먹는 것처럼 그 어여쁜 얼굴을 찡그렸다. 이 계집애가 죽기를 결단하였구나. 팽개도 어렴풋이 아사녀의 뜻을 짐작한 듯 싶었다. 약다리고 미움 끓이는 일도 서툰 솜씨라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거니와 더구나 아사녀의 태도가 수상스러워서 일시 반시를 그 곁을 비워놓을 수가 없었다.
낮에는 번차례로 번을 들고 밤에는 혼자 지키는 것도 무얼한 탓에 둘이서 꼬박이 밝히었다. 이러구러 4, 5일이 지나갔다. 아사녀의 병은 겨우 웃불만은 꺼진 듯 하였다. 헛소리하는 도수도 줄어지고 한 번 잠이 들면 꽤 오래 자기도 하였다. 약과 미음은 여전히 먹기 싫어하면서도 이따금 냉수는 찾아서 벌떡벌떡 들이켜기도 하였다. 하룻밤은 아사녀의 잠든 틈을 타서 팽개와 싹부리가 봉당에서 약을 다리었다. 여보게, 오늘 밤엔 집에 잠깐 다녀와야겠네. 하고 싹불은 웃으며 팽개에게 청을 하다시피 하였다. 너무 여러 날이 되어서 그 무대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그동안을 못 참는단 말인가? 집에 안 가보기야 내나 자네나 마찬가지지. 팽개는 제 짝패 놓치기를 꺼리었다. 그만큼 일렀으니 인제는 염려 없네. 잠깐만 다녀옴세. 걱정은 내 왈패가 더 걱정인데. 하고 팽개도 씩 쓴 웃음을 웃는다. 오늘 밤엔 내가 다녀오고 내일 밤엔 자네가 다녀오게나. 하룻밤 사이에 무슨 변 나겠나? 짝불은 얼렁하는 웃음소리를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휙 나가버렸다. 여보게, 여보게. 팽개가 몇 번 불러보았으나 들은 척도 아니하였다. 저런 사람 보게. 혼자 개두들거렸으나 쫓아가서 잡아올 필요까지는 없었다. 팽개는 혼자 약을 다 다려 짜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병자의 방이라고 너무 불을 지핀 탓인지 방 안의 공기는 무럭무럭 찌는 듯이 더웠다. 아사녀도 더운 모양이었다. 이불 밖으로 보얀 종아리를 던져내놓고 풀어헤친 저고리 자락 틈으로 젖가슴이 아낌없이 내다보인다. 그 박속 같은 가슴 온패기엔 땀이 방울방울 맺히어 누가 씻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손질하지 않은 검은 머리는 흰 베개 위에 되는 대로 흩어지고 하붓이 열린 입술은 바시시 웃는 듯 하였다. 팽개는 약그릇 든 손에 맥이 탁 풀리며 하마하더면 약을 다 엎지를 뻔하였다. 약그릇을 다시 바로잡기는 잡았으나 팽개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엉거주춤하고 선 채 얼핏 앉지를 못하였다. 86. 한참 만에야 팽개는 절이나 할 듯이 나붓이 아사녀의 곁에 앉았다. 약그릇을 조심조심 머리맡에 놓고 두 손길을 무릎 위에 공손히 올려놓은 다음에 돌부처처럼 몸을 꼼짝도 아니하고 숨소리까지 죽이며 어느 때까지 자는 이의 얼굴과 가슴팍에 박은 눈을 깜짝이지도 않았다. 조금만 바시락거려도 제 눈앞에 벌어진 이 애조리는 근경이 부서지는 것을 두리는 듯 눈 한 번 깜짝여도 곳에나마 이 자릿자릿한 흐물어진 맛을 못 볼 것을 아끼는 듯 팽개의 숨길은 갈수록 거칠어 간다. 속에서 불똥이 같은 무엇이 치밀어 올라와 뚫뚫 말리며 목구멍을 콱 틀어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10년 공부 아미타물이다. 팽개는 목구멍에 치받친 무엇을 밀어넣는 듯이 침을 꿀떡꿀떡 삼켰다. 그러자 덜덜 뭉친 그 덩어리가 탁 터지며 온몸이 확확 달았다. 싹부리도 지 집에 가고 없지 않느냐? 이 방 안에는 너와 아사녀와 오직 단둘뿐이 아니냐? 저번 작지의 경우와 또 달라서 아사녀는 깊은 꿈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벽에 귀가 있느냐, 눈이 있느냐? 아무리 누르고 또 눌러도 그 꿀을 담아 붓는 듯하는 속살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팽개는 한 뼘 두 뼘 민그적 자는 이의 옆으로 밀어 들어갔다. 아주머니, 필경 팽개는 물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허전거리며 불러보았다. 자는 이의 새근새근하는 숨길이 그 말에 대답할 뿐 아주머니, 이번에는 아까보담 좀 크게 불러보았으나 잠 오는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듯 아주머니, 손까지 잡아 가만히 흔들어 보았건만 그 손에 촉촉히 밴 땀과 호끈호끈한 온기가 제 손으로 옮겨올 따름이었다. 아주머니, 아까 잡은 손을 놓지도 않고 또 한 손으로 그 어깨까지 가볍게 만지었다. 자는 이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그윽한 소리를 내었다. 팽개는 댕겁을 하고 한 걸음 물러앉으며 재빠르게 짓거리었다. 아주머니, 어서 잠을 깨십시오. 약을 자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는 이는 반드시 바로 누웠던 몸을 앞으로 갸우뚱하게 모지게 누우며 한 다리를 온통으로 끌어내어 이불 위에 얹고는 몇 번 하하 숨을 내쉬다가 그대로 내쳐 자버린다. 가벼운 코 고는 소리까지 나는 것을 보면 아까보다 더 깊은 잠에 떨어진 것 같았다. 팽개는 아사녀가 잠을 깨이는가 하고 겁을 집어먹었으나 아사녀는 자면서도 아리알심을 부르는 양 아까보다도 더 보기 좋도록 돌아누워 준 듯 하였다. 한번 아사녀의 땀과 온기가 옮은 그의 손은 좀이 쑤시는 것 같이 인제 더 참을 내야 참을 수가 없었다. 자는 이의 머리도 짚어보고 어깨도 쓰다듬어 보았다. 아사녀는 잠결에 모른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는 척하고 저 하는 대로 내맡기는 것 같았다. 그럴싸하고 봄에 나는 그 얼굴도 눈만 감았다 뿐이지 정말 자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입술이 왜 더 벌어지지도 않고 덜도 쪼무려지지도 않고 천연 방글방글 웃는 것 같으랴. 만일 그렇다면 이 밤 이때야말로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벌써 눈이 뒤집힌 팽개는 제 어림없는 헛생각을 참 사실로 믿어버리려 하였다. 팽개는 아주 대담스럽게 아사녀의 옆에 눕고 말았다. 이때였다. 싹부리가 불이야 살이야 제 집으로 뛰어가느라고 그대로 열어놓은 살인문으로 소리를 죽이는 발자취가 사뿐사뿐 걸어들어왔다. 팽개는 처음에는 꽤 동안을 떼어놓고 누워서 인제는 저도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꽉 감은 다음에 슬며시 제 다리를 아사녀의 내놓은 다리 위에 얹어보았다. 그래도 아사녀의 말씬말씬한 다리는 지그시 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옳지, 되었구나. 하고 팽개는 제가 도리어 잠투세를 하며 굴러들어가 한 팔을 내어 던지듯 아사녀의 가슴 위로 떨어뜨려 보았으나 역시 아무 동정이 없었다. 팽개는 서슴지 않고 자는 이를 껴안으며 그 염소 수염을 흔들고 막 자는 이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칼날 같은 소리가 그의 귀를 오려내었다. 아니 이게 병구 아니요? 그는 허둥지둥 아사녀에게로 굴러들어가느라고 제 옆편네가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서 있는 것도 몰랐다. 87. 저와 아사녀가 단둘이 있는 줄만 알았던 방 안에서 난데없는 딴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팽개는 벼락이 뒷덜미를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가 조금 꼬리가 들린 눈썹을 꼿꼿이 세우고 포르 쪽쪽한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 계집 소위 왈패가 독사처럼 노려보고 서 있는 데는
아 벌린 입을 다물 수도 없었다. 아니, 이게 병구 아니요? 끼고 누워서 입을 마주 비비대는 것이 병구 아니요? 왈패의 말소리가 변으로 조용조용한 것이 팽개에게는 더욱 소름이 끼치었다. 이것은 닥쳐올 폭풍우가 얼마나 사나울 것을 알리는 전조다. 아니 이게 그 알뜰한 스승의 외동 따님을 돌봐주는 법이요? 이게 멀리 간 친구의 아낙네를 싸고 도는 법이요? 왜 말이 없으시오? 하고 왈패는 발을 한번 구른다. 그 서슬에 팽개는 후다닥 일어앉았다. 왈패는 한껏 오른 독이 차차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고개를 치흔들고 내리 흔들며 왜 말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해? 다른 제자들은 다 아사녀에게 마음을 두어서 믿지 못한다고 그랬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그랬지. 그래, 그놈들 하는 것은 개 돼지만도 못하고 너 하는 짓은 이게 성인군자의 할 짓이냐? 왜 말을 못하느냐? 그 꿀을 담아붓는 듯이 나를 얼렁뚱땅 하던 말솜씨는 다 어디 갔느냐? 왜 말을 못해? 아사녀 입을 맞추다가 입이 붙어버렸느냐? 이 능글능글한 도적놈아! 왈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숨을 돌리느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 그 틈을 타서 팽개는 쑥스럽게 웃어 보이며 여보, 마누라, 인제 그만두어. 그만두어. 슬쩍 누리농쳐 보았다. 이 웃음과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진배 없었다. 이놈이 웃는다? 이것 봐라. 누구를 또 속이려고 웃어? 이 사람을 날로 잡아먹을 놈아, 내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내가 쓸개 빠진 년이지, 미친 년이지. 수상히 여기기는 여겼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었구나. 딴 년을 품고 웬 밤을 고스란히 희낙낙하는 줄도 모르고 이건 새싸내나 보듯이 꾸벅꾸벅 오기를 기다렸구나. 아이 분해, 아이 분해. 왈패는 아글아글 쓰며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제 손으로 제 가슴을 북치듯 마구 두들긴다. 조금 아까 잠이 깬 아사녀는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때야 질겁을 하고 일어났다. 팽개는 아사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쩔쩔매며 제 옆팻날을 향하여 이게 무슨 상없는 짓이란 말이오. 글쎄 고만두래도 왜 이 야단이오. 그건 마누라가 백죄하는 소리지. 왈패는 더욱 펄쩍 뛴다. 내 가슴 내치는 게 상없는 짓이냐? 뭐 두호를 한답시고 병관을 한답시고 잠든 친구 예팻네를 끼고 자빠져서 마구 입을. 팽개는 힐끈힐끈 아사녀의 눈치를 엿보아가며 제 계집의 입을 막으려고 애가 따랐다. 무슨 종작 없는 소리를? 종작 없는 소리? 흥! 오 전현이 듣는다고? 저 육시를 할 아사녀년이 듣는다고? 염려 마라, 염려 마라. 내까지 놈이야 곱다랗게 아사녀 전현한테 물려줄 테다. 너같이 표리부동하고 능갈친 놈은 헌신짝 팔매치듯 저 따위 연한테 갖다 앵길 테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내다. 엄숭이 밤숭이 다 헤쳐본 나다. 세상에 서방이 씨가 말랐느냐? 너 같은 놈을 데리고 살게? 어이 더러라, 어이 더러라, 티티! 하고 왈패는 팽개의 상판에 침을 베앗았다. 팽개는 소매자락으로 제 얼굴에 침을 씻고 제 계집의 손목을 잡아 끌며 이게 무슨 짓이오? 자, 나갑시다. 나가요. 왈패는 잡힌 손을 뿌리치며 가기야 간다. 안 가고 웬 밤을 새울 줄 아느냐? 나도 노는 가락을 아는 년이다. 내어줄 거야 선선히 내어주다 뿐이냐? 그렇지만 이년 아사녀 들어봐라. 내년도 팔자가 사나워서 호라범도 잡아먹고 소위 사내란 걸
천리밖에 보내었지만 어디 사내가 없어서 제 애비 제자만 돌아가며 행투를 낸단 말이냐? 팽개는 힘을 우쩍 써서 제 계집을 떠다박질렀다. 저리 나가! 저리로 나가래도! 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팽개놈을 내년한테 뺏겨서 분해사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싹뿌리 계집에게 다 들어서 알았다. 세상에 속모를 놓은 이놈이니라. 이놈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가는 내년의 신세도 볼 일은 다 보았다. 싹뿌리하고 두 놈이 짜고 무슨 꿍꿍이 속을 하는지 내년은 모를 게다. 팽개는 제 계집의 목고개를 바싹 틀어안아 제 가슴으로 그 입을 틀어막으며 간신히 끌고 나갔다. 88. 안 끌어도 간다. 놓아라 놓아. 살인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쓰는 팽개의 예쁜 내 소리가 아직도 얼떨떨한 아사녀의 귓결을 울렸다. 아사녀는 저도 모르게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행길에 나간 뒤에도 왈패의 새된 목청이 쨍쨍하게 들려오고 웅얼웅얼 무어라고 달래는 팽개의 소리도 섞여 나더니 이윽고 강감하게 아무 기척도 없어졌다. 그렇게 호된 싸움도 부부끼리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 흐지부지 풀리고 말았는지 또는 그들의 발자취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졌는지 모른다. 들레던 뒤끝에 휘젓한 정막은 다시 돌아왔다. 아사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도사리며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되새겨보았다. 팽개가 자는 동안에 저에게 무슨 볼품없는 사나운 짓거리를 한 것 같고 그것을 그 아낙네에게 꼭 들킨 것만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팽개가 작지 모양으로 그런 해참한 신용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나 아무튼 망신은 더할 나위 없는 망신이었다. 새록새록 닥치는 무참한 변이었다. 나는 알아 죽을 팔자도 못 되는구나. 한탄하자 누가 뺨을 치는 듯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울고도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언뜻 깨달았다. 한 시각이 바쁘다. 한 순간이 바쁘다. 그는 부랴부랴 새 옷을 갈아입고 허전허전하는 걸음걸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가까스로 마당에 내려와 살인문을 나서려 하매 제가 나고 자라고 시집가고 한 정든 이 집이 다시 돌아다 보아지고 또 돌아다 보이었다. 삽살이가 제 주인이 나가는 걸 보고 어디선지 오르르 내달았다. 아사녀는 삽살이를 보매 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벌썩 주저앉아 몇 번 삽살이의 대강이를 어루만져 주고는 삽살이야, 잘 있거라. 따라오지 마라.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데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오직 삽살이 한 마리뿐이었다. 삽살이는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제 주인의 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듯이 낑낑하고 치맛자락 냄새를 맡으며 발길에 휘감겨 좀처럼 떼칠 수가 없었다. 삽살이야, 들어가거라, 들어가. 하고 때리는 신용을 해보이니 삽살이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먼하게 제 주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아사녀가 돌아서가면 슬근슬근 뒤를 밟아온다. 들어가, 들어가. 아사녀가 또 돌쳐서며 개를 쫓는 소리는 목이 메이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받아보는 참된 정은 오직 저 개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 탓이었다. 삽살이는 얼마쯤 따라오다가 텅 빈 집안이 궁금한지 다시 돌쳐서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사녀의 발길은 사자수의 강둑에 다다랐다. 20날 가까운
다 이지러진 달은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에 빛깔 없는 흰 얼굴을 둥둥 띄었다. 사방엔 개미 그림자도 없고 쏴하고 이는 강바람에 익은 물소리만 출렁출렁 할 뿐 아사녀가 막 굽이치는 물결을 향해 몸을 번디쳐 떨어지려는 순간 문득 그의 입에서는 아사달님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의 아물아물한 눈앞에는 아사달의 모양이 번개같이 번쩍하였던 것이다. 아사녀는 앞으로 쏠리려는 몸을 주춤하고 바로잡았다. 아사달, 아사달. 아사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못 보고는 죽으려 죽을 수 없다. 딴 계집을 얻었거나 말았거나 자식을 낳았거나 말았거나 그는 둘도 없는 내 남편, 내 임자가 아니냐. 그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이 목숨이 아니냐. 다시 생각하면 그이가 첩을 얻었다는 것도 종작 없는 소리인지 모르리라. 싹부리가 헛들었을지 모르리라. 계집을 얻었든지 자식을 낳았든지 내 눈으로 보아야 한다. 아까 들은 왈패의 소리가 띄엄띄엄 잉잉 귓가에서 운다. 이 표리부동한 놈, 이 능글능글한 놈. 병구안을 한답시고 잠든 친구 예편네를 끼고 자빠져서 마구 입을 싹부리하고 두 놈이 짜고 무슨 꿍꿍이 속을 하는지 내년은 모를 게다. 아사녀는 반짝반짝 새 정신이 나는 듯 하였다. 새 눈이 뜨이는 듯 하였다. 그러면 오늘까지 팽개에 지나친 친절과 공손이 도무지 불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서라벌, 서라벌. 아사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이 아무리 멀다 해도 보름 가고 한 달 가면 못 갈 리가 있느냐. 죽기를 결단한 목숨이거니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설마 죽기밖에 더하랴. 아사녀는 입대까지 서라벌 갈 생각을 엄두에도 못 낸 것이 기가 막혔다. 진작 이런 생각을 하였던들 그 곤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을. 집에 들어 행장이라도 꾸려볼까 하였으나 지니고 갈 만한 것도 없거니와 집에 들렸다가 혹시 팽개에게나 들키면 말썽만스러울 듯하여 빌어먹으며 갈지라도 나성 김에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